토지는 한 번 할 때 1억까지도 받는 거를 제가 봤어요. 한 방이죠. 인생 한 방이니까요. 근데 시장 활동도 많이 가야 되고 계약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계약을 한 건도 못하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 최다로 34만 명이나 접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합격을 하신 분들은 소공을 할까 개공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1차만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운이 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죠. 하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 같은 개공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시즌에 소공 문의나 중개보조원 문의가 넘쳐나는 시기예요. 제가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 일을 조금 경험하고 오픈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번 연도에는 조금 경험을 쌓고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부동산 공동중개망에 보면 구직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거든요. 저는 실장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실장님과 같이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실장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몇 년 동안 같이 했던 실장님이 이제 60을 바라보시고 일을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쉬고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새 실장님을 뽑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다른 쪽에서는 경력이 23년이나 되는 베테랑인데요. 이 부동산 쪽은 전혀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사무직과는 정반대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 제가 이분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과 통화를 하는데 전화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상냥하신 거예요. 경력은 없고 제가 일도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으로 결정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첫날 출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자기 혼자서 많이 어색해하는 게 보일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신 실장님이 지금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없을 때 직접 전화를 해서 손님과 통화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손님에게 브리핑도 하고 집도 보여줄 정도로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손님 울렁증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럼 실장님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3년 동안 다른 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 직업 자체가 하루 종일 주말에 뭐 12시간도 서 있을 정도로 계속 서 있고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과연 오랫동안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언니가 부동산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라는 권유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면접도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 사장님이 계신 데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토지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보가 토지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여기저기 찾다가 사장님을 만나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토지는 한 번 할 때 계약률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약이 성사가 되면 평당 얼마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때 1억까지도 받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한 방이네요, 한 방? 한 방이죠. 인생 한 방이니까요. 근데 그 계약률이 쉽지가 않다는 거. 사무실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인장 활동도 많이 가야 되고 계약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약 뭐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계약을 한 건도 못하고 나오셨다는 분도 있는데 운 좋게 또 이틀 만에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지는 나중에 꼭 배워보고 싶은데 아주 나중에 배워보고는 싶어요. 나중에 인생 한 방? 네, 한 방을 위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상 해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또 관심도 1도 없었고 그리고 가장 친해야 되는 컴퓨터에 대한 것도 1도 모르고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전화가 오는 것만 해도 울리는 것만 해도 무섭고요. 손님이 오시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오시는 게 지금 좋은 건지 싫은 건지 그치. 울렁증도 생기고 그치. 또 이제 자료 하나 찾아도 느리고 뭐 상담하는 거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조금 뭐 아는 단어가 나와서 뭐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판단도 되게 흐려지고 사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내 적성에 맞는 건가 그쵸. 예,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맞아요. 컴퓨터 세대가 아니에요. 잘 못 다루다 보니 저도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고 실장님 처음에 그거 기억하시죠? 자꾸 클릭이 안 된다고 하길래 가봤더니 더블 클릭을 못해서 헤매고 가셔서 저 그때 조금 그때 멘붕 왔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실장님이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 실장님이 그거를 막 받아 적는 게 전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또 손님이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 실장님도 또 똑같이 브리핑 해주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사회생활을 오래 한 태가 나더라고요, 실장님은. 나는 컴퓨터를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일단 적어보자 그러면서 적기는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그냥 되는대로 적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거는 이렇게 이제 익숙치 않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내 전문직을 일을 하면서 그래도 애들 가리키면서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죠. 자신감이 뿜뿜 났던 그런 일들을 하다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사장님이 뭘 물어보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싶은데 너무 모르니까 그 뒷일도 막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하얘지고 또 손님이 오시면 뭔가를 챙겨주고 싶은데 진짜 하다못해 커피라도 드실래요? 라고 말을 옛날엔 그렇게 잘하던 말인데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위축된 거죠. 하나 보면은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죠.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또 서서 일하던 일을 했는데 아까 사장님이 처음에 앉아서 일하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진짜 어색했어요. 이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컴퓨터와 친해져야 되는 상황과 울리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 가장 친해야 되는 두 개인데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어색하니까 그것도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괴감, 괴리감도 들고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제도 그 갭 투자 손님 그죠. 갭 투자 금액이 7억 갖고 보시는 분이었는데 7억 갖고 살 데가 없다면서 막 그렇게 투덜대는 모습을 보고 그 손님을 집을 다 보여드리고 나서 그 손님이 가시고 나서 저희 둘이 조금 씁쓸해했다는 그죠. 7억 갖고 반도 없는데 아유 10분의 1이라도 어떻게 좀 그죠. 10분의 1이라도 어떻게 좀 있었으면은 그랬을 텐데 그런 느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일했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랬구나, 내가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할 때는 무조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를 회복하실 날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도 있을까요? 혹시? 몇 개월이긴 하지만 이제 손님 응대하는 게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사실 예전 일도 손님 이제 서비스직이라 손님을 응대하는 게 반이기는 했는데 또 다른 이 응대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손님하고 이제 안내를 하면서 살짝 농담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여유가 이제 조금은 생긴 게 조금 좋아졌고요. 이제 점 조금 더 하면은 익숙해지겠죠. 그런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참 좋은 집을 옮기는데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안 들었네요. 우리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굳이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계약은 안 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장님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네요.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간접 경험도 하고, 그리고 60대, 70대 손님들이 오시면 내 미래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최대 좋은 인생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듣는 얘기, 그분들한테 뭐 살아온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값진 경험이 아닐까 생각은 조금 드는 편이에요. 저도. 그게 제일 이 직업 하면서 또 하나의 좋은 점. 맞아요. 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 저분 이제 손님들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듣고 또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배울 점도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자극도 되고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떤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점이 이 부동산 하면서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좋은 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장님이 50대인데도 뭔가를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배우는 데는 끝도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일을 시작해볼까 말까, 그리고 또 막상 시작을 하려니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지? 아이들은 누가 보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뭐든지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뭐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우리 실장님처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찐 공인중개사였습니다.